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갈매동에 이스틸 아파트가 있고요. 갈매 6단지가 있는데 지금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세대들을 지금 매매나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 매매할 때 주의사항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 경험치도 조금 녹여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꾹꾹!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갈매 6단지, 그 다음에 이스틸 아파트, 이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죠. 임대기간이 있어요. 10년입니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나오는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갈매 이스틸 10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조기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5년 차 때 조기 분양을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 7년 차 조기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7년 차가 지금 횟수가 넘어가서 지금은 조금 더 됐는데 아무튼 10년이 아직 안 돼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전환 임대는 계약 후 입주 때까지는 보증금만 마련하면 되니까 분양 아파트는 뭐 중도금도 마련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잔금도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자금 부담이 덜해서 부동산 불황기에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분양가가 산정이 되면 분양 받을래 말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인근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분양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아파트들을 조금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매 이스틸 아파트, 그리고 갈매 6단지 아파트, 그리고 저희 비발디 봄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바로 앞에 있는 이스틸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스틸은 1444세대고 16년도 11월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GTX-B가 이제 정차하는 별내역도 있고 여기에 지산도 있고 역세권도 개발이 이쪽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스틸 아파트 관심 있는 이제 젊은 부부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 평수가 22평이 있고 26평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작은 평형 이제 방 2개짜리 찾는 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세대랑 임대 세대랑 이렇게 섞여 있는 소셜 믹스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승인일이 18년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새거 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굉장히 구조가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여기가 안 보이네. 여기가 초등학교여서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도 좋고요. 구조도 좋고 그 다음에 조망도 좋게 나오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찾는 아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아파트 단지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고 각자의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런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매도인이 확인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분양 자격을 유지를 계속 해왔는지 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 자격을 유지를 못해서 나중에 탈락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집을 비워두시고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셨다가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못 하셔서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하기 전에 이제 매매를 이제 물건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분양을 이제 받기 전에 웬만하면은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자 보수를 미리 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LH가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전 아니면 그러니까 분양 받기 전 매매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을 조금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분양 전에, 신청하기 전에 좀 하자보수를 좀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야지 좀 잘 신청이 돼야 나중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매매가 더 훨씬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청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도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 아파트에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고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대출, 분양을 받고는 싶은데, 분양을 받아야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는 싶은데, 이 대출 방법이 또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분양,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금액 확인을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끌어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든 아니면 다른 기회를 보시든 하셔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여기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신청 자격이 어떤 거가 있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주소 변경 없이 본 단지에 거주한 임차인이라면 분양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소 변경 없이 쭉 거주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학교나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게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분양 전환을 좀 받으셔서 분양 자격이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계속 거주했냐 안 했느냐는 이제 초본상의 주소 변동 내역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5년을 거주하지 이게 저희가 이게 5년 조기 분양할 때 나왔던 설명서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때 5년 거주하지 않은 추가 입주자들이 있어요. 중간에 공실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은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 사용 여부에 따라 분양자금 대출 방식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때 고지가 됐는데 5년을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분양 전환은 가능은 하지만, 이제 나중에 매매하실 때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만, 매매하실 때 또 고려하실 사항이 조금 더 있죠. 이스테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분양 신청 기간이 24년 7월 22일부터 25년 7월 21일로 이렇게 안내가 됐어요. 그래서 요 기간 내에 분명히 분양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 분양을 할 때 그냥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분할 납부 지원책을 이용하는 세대, 두 번째는 일시불로 전액 잔금을 납부하는 세대, 세 번째는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분할 납부 지원책을 이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양가에서 계약금 을 뺀 그 차액은 잔금을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LH에서 대신 유예를 해주는 거니까 130%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금액을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서 그리고 계약금과 기납부 보증금의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가끔 이제 보증금 자체에 대출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전액 상환을 하셔야 돼요. 전액 상환을 한 다음에 이 대출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또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시거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분할납부 지원책을 이용한 세대가 있고 아니면 일시불 전액잔금 납부 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출이죠. 주담대, 기금이나 디딤돌, 은행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잔금 납부하는 당일날 다 납부를 하시고 분양전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는 이제 한번 검증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딱 해당하는 세대입니다라고 검증을 받으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보증금만으로 계약금 보통 한 40%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 지금 갖고 있는 보증금만으로 분양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대출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더 유리하신지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고 또 취등록세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 어떤 대출 받을 건지, 그리고 이게 또 기간들이 분양을 신청을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서류를 내고 뭐 그 기간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분양을 받고 그리고 바로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가끔 잘 모르시면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내서에 보면은 LH 뭐 남양주 주거복지사 뭐 지소 뭐 아무튼 그런 쪽에 이제 물어보셔도 또 친절히 안내를 해주시니까요. 찬찬히 안내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 5년이 안 되신 분들도 뭐 대출 분양 신청 자격은 됩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분들이 만에 하나 뭐 분양을 신청을 해서 받으신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주변 분들은 거의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다 비과세야 비과세 우리는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낸대 라고 해가지고 본인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집을 내놓으셨다가 봤더니 난 5년을 거주를 안 했던 거예요. 양도세 나오세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다가 100을 배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못 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내가 비과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꼭 등기를 진행한 다음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다음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이왕이면 등기가 완료된 집을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축돼서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제대로 된 뭐 시세에 빠르게 팔고 싶다 하시면 등기를 먼저 완료하신 다음에 매물을 내놓으시면 부동산들이 기꺼이 잘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등기 완료 후 매매 계약 체결하기. 등기가 완료가 돼야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직 등기를 받으려면 사실은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고 대출이 진행이 되면 이자 부담이 있으시니까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거든요. 뒤에 또 설명을 할 건데 무조건 내 소유의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이 소중한 만큼 제값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불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하면 여유가 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등기를 완료하신 한 다음에 매물도 내놓고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요거 소득세법 시행령인데요. 이 154조에 의거하면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22년 2월 15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5년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비과세인지를 확인한 다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서 매도인 분들 나중에 다 팔고 나셔서 양도세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뭐 등기 완료하고 매물 진행하고 계약 진행하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년도 보도자료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도지침에 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보도지침이 내려왔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복등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등기가 뭐냐, 입주 전에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일에 매도자 명의로 분양을 받은 다음에 소유자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 그 날짜에
바로 당일날 매수자 앞으로 다시 등기를 바꾸는 거. 하루에 등기 이전을 2번을 한다. 그래서 복등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복등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등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전이 다 완료된 후에 매매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조금 위축돼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 물건 제대로 제값 받고 싶고 빨리 팔고 싶으시면 가급적이면 등기를 완료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분들은 이렇고요. 매수인은 뭘 주의를 해야 되나라고 보시면 일단은 분양 자격 유무와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을 받은 매물이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와 신분증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모든 매물이 다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나 매매가 되면 이렇게 매수자가 생기면 나 그때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매매 계약을 치를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집을 보기는 하지만 계약은 안 돼도 이분이 진짜 분양 자격자인지 그리고 그 당사자인지를 확인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여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등기가 무조건 완료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미리 뭐 한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등기 완료된 거 위주로 물건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 진행을 다 했는데 매도인이 양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집을 못 팔겠다고 나오는 경우 제가 몇 번 겪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게 매수 입장에서도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매도인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매수인 분들도 기껏 내가 집을 많이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이제서야 골라가지고 매매 계약을 치렀는데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슬쩍 그 중개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집은 괜찮나요? 뭐 문제가 중간에 틀어질 일 없을까? 양도세 이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중개사님한테 한번 언지를 해보시면 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근단지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사실은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분양 초기에는 물론 쌉니다. 싸게 나왔는데 지금은 비교해서 평당가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 결코 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맞을까 아닐까를 인근 단지 시세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6평인데 이 가격이고 이거는 30평인데 이 가격이면 어떤 게 더 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시세 가격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볼 때 뭐 우리 가족은 뭐 2명밖에 없으니까 요 평형이 더 적합하고 우리 가족은 4명이니까 조금 더 큰 평형 근데 뭐 금액이 높으니까 요 가격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금액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인근 단지에 급매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평수 큰 게 조금만 더 이렇게 금액이 더해지면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쌀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평형이 조금 작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로 해서 이거를 매수하셔가지고 이게 굴리려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더 많은 편이에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매매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였을 경우에 전세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갭 투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들 정부에서 대출을 좀 조이고 있잖아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하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 가끔 계셔가지고 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당분간은 이거 안 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요즘에는 대출 문제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매수를 덤비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러니까 싸게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정말 급매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매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상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정상 거래가 가능한 매물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매인 경우에는 뭔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시면 하는 건데,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중개사 분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말씀을 하실 거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게 훨씬 더 좋으세요. 조금 더 아끼시려다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상 거래 가능한 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조기 분양하는 임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노하우가 조금 많은, 그리고 좀 상담을 잘해주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잘해줄 수 있는 중개사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의뢰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 상담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부동산으로 와라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동네 갈매 이스트힐이라던가 6단지 아파트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꼼꼼하게 저도 역시 살펴가지고 잘 진행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